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엮는 이야기꾼 선달봉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서울에서 마케팅 일하는 32살 민석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제대로 한 소리 듣고 난 뒤부터 시작된 일이래요. 잠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서두를 던졌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날도 야근하고 실수 책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말만 들었답니다. 너 좀 쉬고 와라. 듣기 좋게 말하면 휴식이고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반강제 휴가 같은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그냥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메일 알림도 보기 싫고 카톡도 전부 꺼버리고 싶고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사표는 차마 못 던지고 대신 2주짜리 휴가를 냈답니다. 그냥 잠깐 도망치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쉴 수 있는 데로 가자. 그렇게 알아보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강원도 산골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 하나를 보게 됐대요. 전파도 잘 안 잡히고 주변에 편의점 하나 없고 산이랑 논밖에 없는 동네. 딱 아무도 나한테 연락 못하는 그런 곳. 좋다, 여기다. 그 생각 하나로 캐리어 끌고 기차 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거의 막차에 가까운 시간에 끝에서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내렸답니다. 버스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이 엄청 조용해지더래요.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 비온 뒤에 한번 말라버린 흙냄새, 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 사이를 캐리어 끌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길 중간쯤에 오래된 우물 하나가 딱 서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돌을 쌓아 올린 우물, 옆에는 오래돼서 색이 바랜 파란 양동이 하나, 그리고 그 우물 옆에 누가 조용히 서서 양동이에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대요. 너무 뜬금없어서 처음엔 귀신인가? 하고 흠칫 놀랐다고 합니다. 도심에 살던 사람이 우물조차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길가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거나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래도 귀신은 아닌 것 같았대요.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아, 동네 주민분이신가? 기울어진 햇빛을 받고 그 사람의 흑발이 유리조각처럼 반짝이면서 목 뒤로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대요. 소매가 긴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손목이 너무 가늘어서 한 번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느낌. 근데 손목이 그렇게 가늘한데도 물이 꽉 찬 양동이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역시 시골에 사는 사람은 저게 일상이라서 다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어깨뼈가 살짝 드러나는 목선, 햇빛 아래에서 창백해 보이는 피부, 속눈썹이 유난히 길어서 눈 아래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유난히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예쁜 분이라서 헬깃헬깃 보면서 석기씨가 그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인가요?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색이었다고 해요. 라디오 볼륨을 살짝 줄여놓은 것 같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속눈썹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다고 해요.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어서 당황해서 얼어붙은 채로 아, 네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답니다. 민박집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서 아, 네 산골 민박이라고 하던데요. 대답하니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더래요. 저 위쪽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더니 석기씨를 한번 힐끔 더 쳐다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우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지나서 안내준 대로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방금 봤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석기씨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대요. 아, 되게 예쁘신 분이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산골마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시골길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어디가 어디인지 감이 안 오더래요. 안 그래도 평소에 조금 길치였던 것도 있었고 도시 사람이 시골의 지리를 만만하게 본 거죠. 전파도 잘 안 터져서 핸드폰으로 지도 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아, 망했다 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도와드릴까요? 뒤돌아보니까 전날 우물가에서 봤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흰 셔츠에 청바지, 어제처럼 어깨까지 오는 흑발이 바람에 맞춰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대요. 거기로 계속 가시면 산으로 올라가요. 민박집 가시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이 길고 그렇지만 마냥 가녀려 보이지만도 않은 손,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의 험난함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하, 감사합니다. 석기씨가 어색하게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만 덧붙이더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먼저 걸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얇은 목 뒤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흑발이 살짝 흔들리는 게 계속 아른거리더랍니다. 그때부터였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신경 쓰지? 또 이상한 건 처음 봤을 때보다 그 사람이 더 예쁘게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날이 밝은 상태에서 봐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서 그날도 도시의 갑갑함과 거리가 먼 시골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해진 길을 걷고 있었대요. 너무 좋은데? 나 혹시 시골 체질인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구름도 없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우산을 안 들고 나왔던 석기씨가 비를 맞으면서 허겁지겁 민박집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있는 작은 건물 처마 밑에서 누군가 자기 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흑발이 목 뒤에 촉촉하게 달라붙어 있고 손에는 펼쳐진 작은 검은 우산 하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도 비가 들이쳐서 우산까지 피고 있었나봐요. 그 사람이 석기씨를 잠깐 보더니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리 오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대요. 비가 너무 세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석기씨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처마 밑은 좁아서 둘이 서 있으니까 거의 어깨가 닿을 정도 거리였대요.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석기씨에게 은근히 우산을 씌워주면서 머리 위를 한번 쓱 보더니 손등으로 머리카락에 맺힌 빗물을 가볍게 털어주더랍니다. 아휴, 많이 젖었네요. 손등이 살짝 스치는데 차가운 물기랑 손끝에 따뜻한 감촉이 같이 전해졌다고 해요. 아, 네, 뭐 잠깐 맞았으니까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오는 대로 얘기는 했다는데 말하고 생각해보니까 많이 젖었다고 했는데 잠깐 맞았다고 대답한 게 맞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잠깐 석기씨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석기씨 쪽 어깨로 우산을 더 기울였대요. 즉 본인이 더 젖고 석기씨가 덜 맞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듯이 건네는 말투. 석기씨 말로는 그때부터 심장이 좀 이상했대요. 내가 미쳤나? 며칠 있으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는 이런 먼 시골로 오게 될 일이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리만치 자꾸 마주치게 됐다고 해요. 민박집 할아버지가 장작 좀 패달라고 석기씨를 부른 날이 있었어요. 서울 것들은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 웃으시길래 석기씨가 괜히 오기가 생겨서 에이, 이 정도는 해요 하며 도끼를 들어봤답니다. 근데 한번 내리친 뒤에 균형을 잘못 잡는 바람에 도끼가 옆으로 튀어나갈 뻔한 거예요. 그 순간 옆에서 누가 석기씨 손목을 꽉 잡아당겼대요. 위험해요. 도끼 손잡이가 땅에 탁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석기씨 손목은 그 사람 손에 정확히 잡혀 있었습니다. 가냘퍼 보였던 손목에서 생각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 사람은 땅에 떨어진 도끼를 주워들더니 짧게 한마디 합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 손에 도끼를 쥐고 장작을 쪼개기 시작하는데 허리선, 어깨선, 팔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정돈된 선처럼 보이더랍니다.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 있다가 석기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아, 역시 기술이 다르구나. 그나저나 장작 패는 모습도 예쁘네. 어느 저녁에는 산 아래 작은 강가에서 그 사람을 또 보게 됐어요. 돌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물수제비를 뜨고 있는 뒷모습. 괜히 모른 척 지나가기도 애매해서 석기씨는 조용히 옆에 가서 같이 물가에 앉았다고 합니다. 앉으니까 뭔가 말은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그렇게 말을 꺼냈대요.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강물 위에 비친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밤이 더 예뻐요. 광해도 없고 저녁에 보니까 별도 엄청 잘 보이던데 물에 그게 비치면 정말 그렇겠다 싶더래요. 근데 어두워서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냥 말없이 웃더랍니다. 이 사람은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진 않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둘이 그렇게 강물 흐르는 소리랑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 같이 듣고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네요. 그쯤 되자 석기씨가 점점 더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이 스치고 거울을 보다가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그러다가 또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뭐하는 거지? 이분 말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레어 본 적은 있었어도 이 감정이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을 흔들어 놓은 적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치듯 말도 해봤대요. 야, 정신 좀 차려. 그러고는 거리를 조금씩 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휴가 온 시기가 마침 좋았던지 마을에 작은 잔치 같은 걸 하는 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 나눠 마시고 동네 어르신들은 즉석해서 흥에 겨워 노래도 한 곡씩 부르시고 저쪽이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답니다.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대요. 근데 석기씨가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자리를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는 척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도 끝내 돌아보지 못하고요. 아, 왜 이러냐 정말. 그 생각이 그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며칠을 그렇게 피하는 듯 아닌 듯 이상하게 지내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터집니다. 산길을 혼자 걷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리면서 몸이 크게 앞으로 쏠리고 발목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나면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괜찮으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는 흙길에 주저앉아 있고 그 사람은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있었대요.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발목에서 묘한 감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픈 건 아픈 대로 또 이상하게 간지러운 느낌.
그 사람 얼굴이 석기씨 무릎 바로 앞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긴 속눈썹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보이더래요. 아이고 어떡해, 많이 아파요? 그때 그렇게 물어보길래 잠깐 멍 때리다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아, 살짝 접질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발목을 들어 올려서 손가락으로 어디가 아픈지 눌러보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답니다.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그냥 엄청 예뻐 보였다고 하더래요. 그때 석기씨 머릿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스쳤대요. 역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사람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럽게 듣기 좋았고 표정은 진지한데 눈은 다정했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 순간 석기씨는 속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그날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더래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려고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주칠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몇 번 피했던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발목 접질린 데는 아프긴 했는데 신경도 안 쓰일 정도였대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음날 결국 한 번은 제대로 말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저녁 무렵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마을 뒤 산책로로 나갔어요. 이 무렵에 이 근처에 있는 걸 몇 번 봤었거든요. 금방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나무 울타리 옆에 서서 멀리 산등성을 보고 서 있는 뒷모습.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옆얼굴이 말 그대로 그림이었대요. 그림처럼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림. 석기씨가 다가가서 먼저 입을 뗍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요. 네? 어제 고마웠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민박집까지 돌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돌아서도 됐는데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입이 안 멈추더랍니다. 저 사실 피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눈을 살짝 크게 뜨는데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제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끄러워서 발끝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석기씨는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우물가에서 물 들고 있던 것도, 비 오는 날 우산 같이 썼던 것도, 장작 패던 모습도 그냥 자꾸 떠올라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도망쳤어요. 이 감정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대요. 바람소리랑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걸음 석기씨 쪽으로 다가옵니다. 어렵게 그 사람을 마주보니까 달빛 아래에 눈망울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처음엔 짧게 입을 열었는데 근데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이어졌대요.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저도 이상했거든요. 당신 보면 마음이 자꾸 이상해져서. 그 말 한마디에 석기씨는 진짜로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상처받은 도시 사람이 시골 마을 내려가서 예쁜 여자분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구나. 아니면은 눈치채신 감이 좋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사람, 비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써주던 사람, 장작 대신 패주고 산길에서 발목을 간호해주던 사람, 긴 흑발, 가는 손목, 하얀 복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시골에 익숙한 여자의 실루엣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석기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자고 그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석기씨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남자인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민했던 거죠. 원래 석기씨는 여자를 좋아했었으니까요. 산골 동네 어르신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대요. 아, 저 친구 이 동네 토박이는 아니고 작년에 혼자 내려온 총각이야. 왜 그 사람을 그녀나 이름이 아닌 계속 그 사람이라고만 불렀을까요? 동네 사람이 말하길 형길이 물 잘 길어. 형길이 묵는 집은 저 위쪽이야. 아마 한 번이라도 이름이 언급이 됐다면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손쉽게 눈치채셨었겠지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형길씨가 여자라고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오셨겠지만 석기씨가 먼 타지에서 사랑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남자였습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좀 다른 점이라면 여자보다 예뻤다는 점이겠네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무엇이 중요할까요? 비 올 때 우산을 더 기울여주던 손, 위험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던 팔, 눈을 마주치기 전에 잠깐 숨을 들이쉬던 습관, 조용히 웃을 때 떨리던 긴 속눈썹. 그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고 해요. 아무리 사랑이 우선이라지만 현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다니고 있는 직장도 서울이었고 모든 기반이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민박집 마당에 나와 있으니까 형길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서울 가시는 거죠? 네, 오늘 올라가요. 그 소리를 들은 형길씨가 잠시 멀리 산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금방 내려오실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웃으면서 조용히 덧붙였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그렇게 석기 씨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일 처리하고 회의 들어가고 야근하고 사람들에 치여 살다 보면 가끔, 정말 가끔 어쩌다가 유난히 조용한 날이 한번 온대요. 창밖에 바람이 슬쩍 분다 싶으면 문득 이런 장면들이 떠오른대요. 비 오는 날 차마 밑에서 우산을 자기 쪽으로 더 기울이던 모습,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자신을 간호하던 모습, 물수제비 뜨면서 여기는 밤이 예뻐요 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던 그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 저도 당신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석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근황을 알리셨어요. 지금은 아예 내려가서 살려고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계속 떠오른대요. 지금쯤 그 사람은 그 마을 어디쯤에서 여전히 조용히 물을 깃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고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금방 내려오실 거죠? 하고 여기까지 산골 마을의 조금 특별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이야기를 엮어서 돌아올게요. 이야기를 엮는 이야기꾼 선달봉이었습니다.